그 판문점 선언 비행을 위해서 회담을 하려하는데 어떻게 될 거라는 뻔하지 않나고요. 아주 잘 될 거에 분명한데 기자 선생님들은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계속 이어졌던 남북 고위급 회담의 결과 공동 보도문 발표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자, 공동 보도문 핵심 내용을 몇 가지 짚어드리면요. 가까운 시간 내에 개성의 공동 연락 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요 남북 교류와 관련된 회담 날짜들이 지금 또 정해졌습니다. 장성급 군사회담이 6월 14일 판문각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남북체육회담이 또 6월 18일에 평화의 집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 남북적십자회담도 6월 22일에 금강산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남북 공동보도문에 포함된 내용 몇 가지를 지금 제가 알려드렸는데 굉장히 지금 의미가 있어요. 이게 판문점 선언문에 포함된 내용들을 실제로 실천하고 현실화시키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지금 도출이 된 것이죠. 회담 날짜를 잡았으니까요. 네. 지난번 16일 날 사실 북한 측의 갑작스러운 불참 통보로 해서 일단 회담이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 이후에 사실 2차 남북 정상 판문점 회담이 열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재개된 회담인데 네. 일단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회담에 대한 일정들을 오늘 이제 확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앵커가 소개해 주신 대로 이 적십자 회담, 군사 회담 그리고 이제 곧 있을 6.15 그 공동행사 같은 네. 경우도 이제 서울에서 아마 열기로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철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네. 올 가을에 북한 예술단들이 이제 한국으로 서울 오는 문제라든지 네. 이런 등등해서 앞으로의 향후의 이제 여러 가지 일정들에 대해서 오늘 네. 확정해서 일단 공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장성급 군사회담, 군사 관련 문제 협의를 하기로 했고요. 남북체육회담, 문화교류가 지금 또 물꼬가 트이는 분위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남북적십자회담, 이 부분에는 이산가족 상봉뿐만 아니라 인도적인 차원의 모든 교류가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기대되는 남북 간의 활발해진 교류,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잘 진행되고 비핵화가 우선 해결된 뒤에 남북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순서다라는 지적이 계속 일고 있죠. 자,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날짜를 잡은 걸 보면은요. 네. 일단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날짜를 택일했다는 걸 알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일이 북미 정상회담이고 네. 이틀 뒤에 군사회담, 네. 그다음에 나흘 뒤에 또 이제 그 체육회담 그리고 또 나흘 뒤에 이 적십자회담 아닙니까? 4일 간격으로 계속 그렇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북미 회담에서 비핵화가 그 북미 간에 상당한 진척이 있으면 바로 군사회담을 통해서 남북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닦고 네. 그다음에 그 문화 교류를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도적 지원과 이 교류를 할 수 있는 이런 태기를 해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속보 내용은 여기서 잠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탑10이 준비한 내용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정은의 또 다른 분신이죠.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은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을 위해서 판문점 평화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리 위원장은 남한 취재진들에게 질문 공세를 받았는데요. 어떤 답변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그건 저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건 거기 저기 싱가포르에 날아가서 거기다 질문합시다. 이건 판문점이라고 해. 오늘 회담을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를 말씀 좀 또, 그 판문점 선언 비행을 위해서 회담을 하려 하는데 어떻게 될 거라는 뻔하지 않나고요. 아주 잘 될 거에 분명하지. 자, 기자 선생님들은 잘 안 되길 바라고. 네. 설마 잘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고요. 남북
고위급 회담 이번 판문점 선언 내용에서는 좀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을 상당히 아끼긴 하네요. 북미 정상회담.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성건 위원장이 말을 아낀 측면도 있지만 네. 실제로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것에 분야가 대해서는 아니죠. 책임 있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죠. 이 북미 회담의 실무는 이제 본인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러다 최선희 보니까 부상이 네. 지금 담당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취재진 입장에서는 이제 북측 담당자를 오랜만에 만나니까 네. 여러 가지를 질문하고 싶어서 다양한 질문을 했지만 네. 이제 이성건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답할 수 있는 것만 좀 답변을 하고 나머지는 좀 뭐 본인과 상관이 없다. 네. 이렇게 좀 이렇게 피해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리성건 위원장이 한 방송사 기자의 질문에 유독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발끈하기까지 했는데요. 질문을 한 기자에게 어디 소속 기자냐라고 되묻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함께 보시죠. 회담이 무리한 연기됐었는데 그 엄중한 사태는 좀 해결됐다고 보시는지요? 엄중한 사태가 어디서 조정된 걸 보니 알면서도 나한테 그거 해소됐나 물어보면 되나. 비행기상으로는 기자 선수들이 앞으로 질문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게 이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동남 순회상봉도 열리고 판문점 선언도 채택된 이 마당에서 또 이 분위기에서 질문도 달라져야 한다. 예, 다시 말하면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질문이 진행되고 또 뭔가 불신을 저장시키고 또 그런 데서 뭔가 오도할 수 있는 데를 질문하면 앞으로 되질 않겠다고. 어디입니까 소속이? 왜 그렇게 질문하고 앞으로 이런 질문은 무례한 질문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습니다. 참 청산유수예요. 말을 정말 두루뭉실한 것 같으면서도 할 말을 다 하는데 굉장히 길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는 그 회담이 우리 쪽에서 열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 당신들은 제재 안 하지만 앞으로 북한 지역에서 회담할 때 네. 그 당신 질문한 방송국은 우리가 기자를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평화의 집 말고 예를 들어 통일각에서 했다 그러면 그럼 거기서는 앞으로는 아예 못 올라오게 했을 수도 그 있다. 방송사는 앞으로 안 받겠다 이렇게 겁을 주면서 우리 언론에 좀 이렇게 자갈을 불리려는 그런 저희가 보이는 겁니다. 네. 자, 엄중한 사태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북미 실무급,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던 이유가 바로 맥스 썬더 훈련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물어보자 이렇게 발끈한 건데 소속까지 물어봤다는 거는 북한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이 소속이라는 게 이제 우리 동아일보를 비롯한 이제 메이저 언론사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막 그렇게 물어본 것 같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판문점 통일각뿐만 아니라 앞으로 금강산에서 열리는 적십자 회담, 평양에서 열리는 무슨 회담에도 과거에도 이제 어떤 자신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걸 보도한 언론사들은 다 신청을 캔슬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든 묻는 건 앞으로 그렇게 할 때 계산할 테니까 네. 질문을 좀 젠틀하게 하라. 이런 이제 약간의 이제 협박성 발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풍계리 이 폐쇄 행사장에서도 뒷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북한이 이 남한 언론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풍계리 그 폐쇄 현장에서는 우리 남한에서 일고 있었던 미투 운동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제 북한은 우리 언론 기자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거기를 통해서 나름대로 정보도 좀 입수하고 싶어 하고 여론도 좀 조성하고 싶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질문 공세를 하면서 오히려 조평통위원장은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자들이라는 게 보통 꼬치꼬치 물어서 기사를 써야 되니까 묻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는 그런 문화에 익숙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질문만 하기를 바라지만 기자들은 그럴 리가 만무하고 그래서 과거에 기자들을 통한 갈등 금강산 관광 지역에 가서도 우리 기자들이 무슨 말 한번 잘못했다가 또 거기서 약간의 억류 사태도 있고 이런 것들은 지금 앞으로도 아마 계속 이제 접촉이 늘어날수록 계속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현장에서는 북한 측 인사들이 우리 기자들한테 난 미투 논란일까봐 악수도 잘 안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여담을 나누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기도 했었죠. 지방선거 6.1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꼬치꼬치 캐묻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제일 재밌었던 얘기는 이겁니다. 이 JFK 공항에 같이 도착을 했을 때 이 남한이 요즘 북한 소식으로 많이 재미를 보고 있으니까 이 수익을 7대3으로 좀 반반 나눠 갖자
이렇게 농담으로 이제 건네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북한 인사들과 남측 취재단과 가까워지고 이제 편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그 네.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북한 전 그 기자가 우리 한국 정세 다 아는가 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 그래요? 아마 질문한 사람 대부분 다 통정부 산하에 있는 통정부 직원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기자 완장을 차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마 남한 정세에서 정확히 알고 있고 네. 오히려 이제 조선중앙방송이라든가 조선중앙TV 기자들은 우리나라 정세 잘 모릅니다. 네. 그 질문한 사람 대부분 다 통정부 직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엄중한 사태에 대한 질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리성건 위원장은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 앞에서도 관련 발언을 또 꺼냈습니다. 기자에게 느꼈던 불쾌한 그런 기색을 여과 없이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기자 선생이 저한테 엄중한 상황이 해소됐다고 생각합니까? 해서 내가 그거는 조명균 장관 선생한테 문의하라고 그 장본이 그 철회한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나한테 왜 물어보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문제는 여기서 논의할 필요는 없고 이미 과거가 됐으니까 앞으로 그걸 범하지 않으면 됩니다. 네. 일단은 내용 들어보면은 저 부분에 대해서 두 번이나 언급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언짢았다라는 것. 또 한 가지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남한에게 책임을 지금 뭔가 넘기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담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제 책임은 고위급 회담을 결렬시킨 건 자기네가 결렬시킨 게 아니라 남쪽이 시켰는데 왜 그걸 나한테 묻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책임은 분명히 남한에 있으니까 조명균 장관한테 물어라. 이제 이런 식인데 저분이 이제 그 말하자면 군인이었다가 이제 조평통 위원장이 됐고 지금 뭐 판문점에서 최선희 무슨 그 송김 회담이 열리고 또 뭐 김영철 우리 이성건 저 위원장 형님처럼 모시는 노동당 부위원장은 워싱턴에 가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북한이 약간 그 미국과 대등한 관계에 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대한민국을 약간 네. 무시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우리를 함부로 다루지 마라. 우리는 국제적인 지금 상당히 레벨이 올라가 있어. 이런 네. 것을 암시하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다시 마주 앉게 된 남한과 북한. 그런데 오늘도 조명균 장관과 리성건 위원장은 회담 공개 문제, 그러니까 회담을 공개하느냐 마느냐 문제를 놓고 옥신각신했습니다. 공개하자는 리성건 위원장, 그리고 비공개로 진행하자고 하는 조명균 장관. 과연 누구의 의견이 통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첫 북남 고위급 회담인 것만큼 공개적으로 기자 선생들이 다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공개를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단은 서로 기본적인 의견을 한번 교환한 다음에 이번에 해담 문화도 좀 갱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좀 해봅시다. 좀 효율적인 우리가 진행을 위해서 우선 처음에 시작할 때 잠깐만이라도 서로 기본적인 논의를 한 다음에 기본적인 논의하는 거 좀 두름적한데. 네, 그러니까 각신했습니다. 그런데 저 얘기만 들어보면은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아니 공개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왜 우리 정부는 자꾸 비공개로 하자고 그러지? 라면서 혹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오해를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다른 사연이 있다고요. 네, 1월 달에도 네. 똑같은 상황이 그랬죠. 재판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리성건 위원장이 왜 이렇게 세게 나오느냐? 네. 어차피 얘기해봤자 우리가 안 들어줄 거니까 원래는 자기도 처음부터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렇게 공격을 해서 우리가 공개를 안 하게 만들라는 그 전략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시비를 거는 게 한미연합훈련 얘기를 하려고 그럴 겁니다. 네. 이게 공개하게 되면요. 예, 그다음에 자 판문점 공동선언에 보면은 어떠한 적대 회기를 하지 않았어요. 공중과 해상과 지상에서 어떤 공간에서 적대 회기를 하지 않고 약속을 했는데 왜 당신들이 한미연합훈련 해가지고 이 적대 회기를 했느냐. 네. 그다음에 왜 최영호 공사 같은 사람이 태영호 공사. 태영호 공사 같은 사람이 네. 국회에서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하는 발언하게 만들었냐. 이 등등 이런 거를 하면서 자기들이 정당하고 우리가 뭔가 위반한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려고 이제 공격을 그러면 그 내용이 실시간으로 보도가 될 테고 그럼 남한에서도 논란이 일고 굉장히 좀 시끄러워질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노린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남북회담 취재를 해보면 네. 북한이 항상 저렇게 이제 뭔가 우리 쪽에 이야기할 게 있을 때 자꾸 공개를 하자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일단 바로 하자고 그럽니다. 아.
근데 이제 사실은 북한이 저 태도를 보면 굉장히 좀 오만한 그런 빛이 비치지 않습니까? 사실은 회담이 갑작스럽게 취소한 게 바로 이제 북한 측에 취소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제 저렇게 회담에서 공개할 때의 북한 측 태도하고 공개하지 않을 태도는 상당히 다릅니다, 사실. 아, 그래요? 이 공개하지 않으면 굉장히 또 우리한테 또 많이 고분고분한 측면이 있어요. 뭔가 자기들이 얻어가고 싶은 게 있을 때. 네. 그래서 뭐 쌀 지원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또 되게 또 이제 저자세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할 때는 뭔가 프로파간다를 좀 하겠다는 취지인데 저는 그래서 지금 보면 북한이 자꾸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저는 북한의 어떤 버릇이라든지 네. 북한의 태도라든지 사실 지난번에 그 김계관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편지 보냈을 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바로 안 한다고 그러니까 바로 그냥 꼬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건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좀 우리도 당당하게 알겠습니다.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풍계리 그 폭파할 때 북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문도 못 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통계 체제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기차 게 안에서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뭐 그 회담을 공개하다고 해서 굉장히 자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려고 공개하자고 했다. 네. 이런 점을 좀 염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